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이게 특수법인 얘기죠. 개선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법인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요. 임원 또는 사원 얘기를 했어요. 그죠? 법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게 임원 또는 사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맞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임원 또는 사원이 뭘까요? 이것저것 따지면 머리 복잡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원은 뭘로 이해를 하셔라? 뭐 유한이든 무한이든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다. 그죠?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 왜 그러냐면 한 명의 사업자에서의 개념에서 보면요. 유한 책임 사원과 무한 책임 사원으로 나누거든요. 유한 책임 사원은 자본을 댄 사람이고 얘는 자본을 대고 그 운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법인에 있어서 어때요?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하면 법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직원, 사원, 김사원, 이사원 하는 거는 실무 사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처음 들으시죠? 법인에 보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얘기고요. 일반적인 법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일반적인 법인은 뭐가 있어요? 이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주주가 있죠. 그죠? 물론 이사와 주주가 겹치기도 하죠. 그리고 직책으로서의 이사도 있죠. 그죠? 직책으로의 이사는 주식이 없는 사람이고 일반적인 이사, 등기 이사는 뭐가 돼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인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1조 원어치 사면 어때요? 삼성에서 회의할 때마다 부르겠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죠? 이사 등기도 될 거예요. 만약에 1조 원어치 살 수만 있다면 1조 원어치 사면은 삼성을 갖겠는데. 그죠? 아무튼 그런데 이 이사 중에 법인이라는 건 뭐예요? 법인격을 가진, 그죠?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존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대충 뭐라고 비슷하다? 사람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돼요. 사람이랑 비슷하니까 뭐가 가능해요? 법률행위가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러한 법인을 얘기를 할 때 법인이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 법인이 지 혼자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떠한 의사표시라든지 어떤 의결 결정을 누군가 사람인 존재가 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누가 되는 거예요? 이사가 되고 이사회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사 중에 대장을 한 명 뽑아요. 대장을 한 명 뽑아서 이 법인을 대표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 대표이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당 차려놓고 나는 대표이사 누구누구예요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틀리겠죠? 왜? 식당이 법인이면 가능한 얘기겠지. 맞죠? 하지만 식당은 보통 개인 사업자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사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틀렸다기보단 적절하지 않다가 더 맞겠지요. 맞죠? 근데 이런 개념으로 이사의 개념을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단 얘기예요. 이 중개법에서. 법인을 얘기를 할 때, 즉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사원, 이사원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라. 그게 왜 중요할까요? 자, 아까 우리가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개인인 개공이, 그죠?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고자 할 때 당연히 이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잖아요. 여지가 없죠. 그럼 법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 법인일 경우에는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되겠어요? 임원 또는 사원이?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럼 의사결정할 때 타 공인중개사니까 그 법인이 움직일 때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이면 충분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시겠죠? 단 나머지 3분의 2도 아까 개업을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뭐하라 그랬어요? 실무교육을 받으라 그랬죠. 그리고 사무소를 마련하라 그랬죠. 똑같아요. 똑같이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3분의 1이 받고 중요한 건 나머지 3분의 2도 뭘 받아라? 실무교육을 받아라. 즉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은 무조건적으로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격증이 있건 없건. 아시겠죠? 그러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만약에 9명이라고 칠게요. 9명이면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3명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법인이니까 일반 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일반 사원은 고려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고려하는 건 뭐다? 임원 또는 사원. 그러면 3명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전원 9명은 뭘 해야 돼요?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중요한 건 법인이란 개념은요. 법인을 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세금 때문이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그죠? 법인을 내면 법인세를 냈잖아요. 소득세를 안 내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라고 할게요. 은행, KB국민은행이라고 할까요? 얘는 법인인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본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본점에 각각 뭐가 있나요? 지점이 있어요. 맞죠? 맞나요? 그리고 가끔은 지점을 묶어서 뭘로 만들기도 하죠? 본부를 만들기도 하죠? 무슨 지역본부, 충남지역본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중간 단계를. 맞나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인에도 그게 있을까요? 서울시 강남구에 내가 법인을 하나 차렸어요. 중개 법인을. 그죠?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KB 부동산 회사 뭐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부동산 중개 회사 법인으로서. 그죠? 그러면 강남구에 얘를 본점 대신 무슨 표현을 쓸까요? 주된 사무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그럼 주된 사무소가 있고 서초구에도 하나 둘 수 있겠죠? 그다음 송파구에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대전이 동네가 좋으니까 대전에도 하나 두고 대전 어디 서구에도 하나 두고요. 그죠? 하나 또 세종시에도 하나 두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본점이 강남구면 각 구마다 지금 얘기한 서초구, 송파구, 대전, 서구, 세종시 다 뭐예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네? 뭐라고요? 분사무소 맞죠? 분사무소인데 지금 각각 서초, 구, 시, 구 뭐 이러잖아요. 얘네들이 결국 뭘 기준으로 제가 얘네들을 써놓은 거예요? 등록관청 기준으로 써놨잖아요. 맞죠? 그죠? 등록관청 즉 등록관청 하나당 한 개만 가능해요. 분사무소는. 그러니까 여기 강남이니까 분사무소를 강남에 하나 더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서초구에 제1분점, 제1분사무소, 제2 서초구 분사무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각 등록관청마다, 그죠? 등록관청마다 한 개씩만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은 등록 기준을 따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사무소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였어요. 그럼 분사무소에 여기는 지점이니까 지점의 장은 누구예요? 지점장이죠. 은행 가면 지점장님 계시잖아요. 지점장님 실리 있고.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에 뭐가 있겠어요? 분사무소장?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니에요? 분사무소는 뭐라 그래요? 분사무소의 책임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죠? 소장이라는 직책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법에서 얘기할 땐 뭐라고 표현한다? 분사무소의 책임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 사회 통념상 당연히 뭐여야 되겠어요? 공인중개사여야 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지점에 있는 대빵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맞겠죠? 응. 그래서 법인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이수를 하고 사무실을 확보해 놓고 이거보다 위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 했죠? 맞나요? 그러면 법인은요, 지금 보시면 법인은 사람이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 법인의 구성원은 임원 또는 사원이 될 것이고 법인 자체도 어떤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 볼 수 있을 것이죠. 그러면
법인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누구한테 행정처분이 올 걸까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죠? 개인일 경우 등록 취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언제 동안? 3년 동안 등록의 결격 사유로 돼가지고 3년 동안 중개업 자체에 발을 디딜 수가 없죠. 중개업에 발을 디딜 수가 없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도 활동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럼 법인의 경우 얘가 좀 다르죠. 법인은 살아있는 아이라고, 살아있진 않지만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는 아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인의 잘못으로 등록이 취소됐다. 그럼 누가 신청한 등록이 취소된 거예요? 각각의 구성원이 신청을 한 거예요? 법인 자체에 내려져 있는 등록이에요? 법인 자체에 등록이 있는 거죠? 그럼 법인 자체의 등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취소가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등록 취소를 당하고 3년 동안 자숙을 하라라는 건 누구한테 내려요, 보통? 사람한테 내리죠. 왜? 너가 중개법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니 3년 동안 잘 자숙해라. 좀 반성을 좀 해라라는 의미죠. 그러면 법인에다가 그냥 등록 취소를 내려버리고 법인은 3년 동안 등록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임원 또는 사원은 어떠한 행동을 취할까요? 법인 날리면 되죠. 그죠? 법인 날리고 새로운 법인 생기면 새로운 법인 만들어버리면 어때요? 그 등록 취소받은 법인은 날라갔죠. 그죠? 법인 해산시켜버려요. 해산시켜버리고 딴 법인 만들면 괜찮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등록 취소를 법인이 당했다라고 칠 때, 그죠? 등록에 대한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원은 등록에 결격이 됩니다. 법인이 받은 거랑 똑같은 느낌을 받았게 돼요. 하지만 등록이니까 임원 또는 사원의 개인의 등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지만 결격 사유로 법인에 속해 있었다라는 의미로 결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한번 따져볼까요? 2017년 3월이에요. 6월, 9월. 우리가 어떤 사유, 처벌이 발생하는 건요. 이때 결격 사유가 등록, 취소, 사유가 2017년 3월 달에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법인의 임원이 A와 B와 C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죠? 근데 6월 달에 D와 E라는 임원이 들어왔어요, 새로. 그럴 수 있죠? 근데 2017년 9월 달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 처분을 받은 사유는 언제 거예요? 요거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법인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라고 보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이 움직인 건 임원 또는 사원이 움직였다고 보는 거잖아요. 잘못을 했다고 치면 임원 또는 사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A, B, C가 3월 달에 잘못을 한 거잖아.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 이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그죠? 취소 처분 받을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12월까지 3개월, 예를 들어서, 좀 취소구나. 9월 달에 취소를 당했다. 그죠? 취소를 당했을 때는 A, B, C는 어떻게 된다? 3년간 등록에 결격이 된다. 하지만 D는 살았다. 그죠? 등록의 결격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록 취소 사유가 지금은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샥 그려드리니까 별 의미 없이 보시는데요. 취소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ABC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잘못한 놈들.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은요, 기본적으로 상법상 회사 혹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그죠? 상법을 따르는 법인이라는 얘기예요.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이어야 돼. 65페이지예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요, 법인의 목적에 따라서 법인 설립할 때 등기를 내거든요. 법인 설립 등기, 그러니까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그 법인의 설립 목적 내는 게 쫙 나와요. 근데 그 법인을 설립할 때 뭘 할지를 이미 예상하고 만들거든요. 우리는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걸. 그러니까 자본금을 얼마 이상으로 만들었어요? 5천만 원 이상짜리 법인을 만들겠죠. 예를 들어서 건설업을 한다 그러면 뭐 3억, 5억, 7억, 10억 이렇게 있거든요. 5억 이상 자본금을 만드는 건 건설업을 하기 위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은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우리가 개인인 공인중개사는요, 겸업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고 하니,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본인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일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1층이 30평이에요.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30평까지 필요한가요? 뭐 잘 쓰면 30평이든 50평이든 쓰겠지만 일반적으로 10평에서 15평이면 충분하잖아요. 나머지 15평을 잘라서 놀리니까 세를 줄까 하다가 에이 내가 그냥 편의점이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편의점도 운영하면서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업을 영위를 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걸 왜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능하죠? 왜 가능하죠? 충분히 중개업을 하면서 편의점 운영이 가능하죠. 실질적으로. 근데 내가 서울의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해놓고요. 부산에 있는 직장을 다녀요. 개인 기업. 이럴 경우는 어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럴 경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뭘로 걸리겠어요? 자격증, 등록증, 대여, 양도로 걸립니다. 그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기본적으로 겸업 제한은 없다. 그죠? 겸업 제한을 있으니까 아무거나 할 수 있지만 단 뭐는 안 된다. 금지행위, 33조에 금지행위는 있다. 그죠? 하지 말라라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업자 붙은 아이가 하나, 매매업이라는 게 있어서 헷갈리시는데, 중개업은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기본적으로 겸업 제한이라는 건 없다. 그러면 제가 자꾸 개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법인일 경우에는 있다란 얘기예요? 없다란 얘기예요? 있다요. 14조에 나오면 법인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을 둬요. 어떻게 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뭐 자식들한테도 뭐뭐뭐 해라라는 게 있고 뭐뭐뭐 하지 마라라는 게 있죠. 뭐뭐뭐 해라는 건 그것만 해라라는 의미죠. 다른 건 해란 소리예요, 말란 소리예요. 그죠? 하지 말라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뉘앙스 자체는 어때요? 뭐뭐뭐 하지 말아라는, 그죠? 어떤 트라인을 좀 제시하는 느낌이긴 한데요.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법에서 얘기한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죠? 맞죠? 그래서 14조에 뭐라고 나와요? 중개업. 그죠? 그 다음에 도배, 이사업, 소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뭐 뒤에서 다시 나오지만 한번 보시면 주택 및 상가의 분양 대행, 부동산의 관리 대행,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프랜차이즈, 그죠?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변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용 또는 입찰 대리. 여기 나온 7가지만 법인은 해라라고 돼 있어요. 다른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편의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편의점은. 법인이 사무실을 100평을 빌려가지고 30평을 편의점으로 쓴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넘기시겠습니다. 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하나만 더 다루면 우리가요 68페이지 보실게요. 68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 협회 아직 앞에서 했구나. 공인중개사 협회 협회 아직 안 했죠. 공인중개사 협회를 얘기를 할 때요. 공인중개사 협회가 뭐 하는 데예요? 공인중개사의 권리, 보호 및 뭐 이런 걸 위해서 공인중개사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조직,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근데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는 어때요? 공인중개사 협회는요, 공인중개사가 가입이 불가능해요.
그럼 누구만 가입을 하겠어요? 이름은 공인중개사협회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등록을 한 자만 협회를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협회는요, 결국은 누가 만든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네 권익보호와 복지, 복리라든지, 그죠?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공공성을 가지나요? 갖지 않나요? 안 갖지요. 협회는 그냥 우리끼리 우리가 다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면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협회 만들자 한 거예요. 다른 지역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등록관청 있잖아요. 시군구. 시군구에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 그러면 그 내용을요, 협회에다가 얘기를 해줘요. 시군구에서 통보를 해준다고. 재밌죠? 재밌죠? 왜 그럴까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협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만든 거니까 우리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를 관리를 하겠죠. 그죠? 물론 등록관청도 등록된 건 다 관리를 하겠지만 서로 어때요? 실질적인 부분을 더 잘 알고 있는 건 협회가 맞겠죠. 그죠? 그리고 협회에서는 어때요? 공권력이라는 게 없죠. 우리끼리 만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군구 등록관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어떤 식이 있을까요? 협회에서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등록자를 잡아내는 일도 해요. 지도 검사하는 걸 해요. 그리고 다 같이 개업 공인중개사이지만 어디는 심할 정도로 실장님, 부장님들이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지. 그죠? 적정 수준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등록자잖아요. 무자격자가 하게 되잖아. 그런 것들을 지도 감독할 땐 누가 해야 되겠어요? 협회에서 해야 되겠어요? 시군구에서 해야 되겠어요? 등록관청에서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그런 걸 감독하고 감독하러 나오고 이럴 때 협회 사람들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어때요?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휴업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저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지금 등록을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고용을 한다든지 종료를 했다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요. 시군구 등록관청에서요.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줘. 재밌죠? 단속한다고도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단속 나오는 날은 협회랑 친한 데는 문을 다 닫고 집에 갑니다. 맞죠? 집에 다 가요. 그리고요. 자신 있게 문을 열어놓은 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협회하고 더 친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 집은 단속하러 안 들어가요. 정말 센 사람이지. 단속한다고 미리 다 와요. 슉 하면 협회에서도 어때요? 골라서 보냅니다. 다 보내진 않아요. 연락을. 친한 사람들만 보내요. 그러면 어쩔 때는 뭣도 모르고 문 연 집이 있죠? 안 친해가지고 협회랑? 네, 그런 데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죠? 남들이 3집 이상 문 닫으면 같이 닫는 센스를 발휘하셔야 돼. 아시겠죠? 옆에 3집 이상의 문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닫았다? 그래? 촉이 와야 돼. 쎄해야 돼. 과감하게 닫고 집에 가세요. 그래서 언제 통보를 하냐가 중요한데요. 아까 우리가 등록을 하면 서면으로 통지를 며칠 이내에 한다 그랬어요? 7일 이내에 한다 그랬죠? 7일이면 상당히 빠른 기간이에요? 지금 늦은 기간이에요?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군구에서 협회에다가 통보하는 거는 언제까지 하느냐? 내가 오늘 며칠이에요? 3월 15일이죠? 3월 15일 날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면 협회에다는 언제까지 알려줄까요? 4월 10일까지 알려줘요. 그럼 25일 동안 알려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면 3월 1일 날 등록한 사람은 언제까지 알려주면 될까요? 4월 10일까지 알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3월 28일 날 등록한 사람은 4월 10일, 4월 3일 날 한 사람은 5월 10일. 즉, 협회에서는 10일이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지난달에 등록한 사람들의 내용을 다 알 수 있겠죠? 그 동네. 맞죠?
넘기실게요. 등록의 결격 사유 이거를 20분 만에 끝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이거는요 한 방에 가셔야 되는데 우선 가볍게만 좀 보실게요. 책에 CC 2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는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그죠? 등록의 결격이라는 거는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등록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